사막에 별을 심었다고요? 그것도 몽골 한복판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기온이 하루에 30도씩 오르내리고 비는 석 달에 한 번. 땅은 알칼리성 사막. 그런 땅에 별을 심게 했다니. 그건 그냥 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별은 지금 이 순간 초원 위에서 금빛 이삭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하나하나엔 몽골 40년의 좌절과 대한민국의 40년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한 번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을 바꾼 기적. 대한민국의 씨앗이 몽골의 운명을 바꾼 순간입니다. 우리는 쌀을 심은 게 아닙니다. 희망을 심었습니다. 과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은 무료랍니다. 2023년 12월 19일 서울은 영하 8도, 눈발이 휘날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국 4층 제2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끄려는 순간 내부 메신저 알림이 울렸습니다. 긴급 몽골 정부 벼 재배 기술 협력 요청 KOPIA 몽골 센터 검토 요망.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벼를 몽골에서요? 공문을 열어보니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에서 직접 보낸 공식 요청서였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몽골 내 벼 재배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한국 측의 전문가 파견 요청.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를 바라보며 순간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기회라는 떨림. 다른 하나는 현실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몽골. 그곳은 농업인에게 있어서 작물의 묘지로 불리는 땅입니다. 특히 벼에겐 치명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땅이죠. 몽골 중서부 지역의 연간 일교차는 최대 35도. 한여름에도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고 토양은 강한 알칼리성이라 작물의 뿌리가 제대로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연간 강수량도 200mm 남짓에 불과하고 벼의 생육에 필수적인 고온다습 환경과는 정반대입니다. 40년 동안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수많은 나라들이 몽골 벼 재배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몽골은 자국 내 쌀 소비량의 100%를 수입에 의존해왔죠. 그 문서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국제기술협력국 담당자, 농업연구관, 기술지원팀까지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몽골에서 벼를 재배한다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기후도 안 맞고 물도 없고 토양도 최악인데 그건 그냥 불모지예요. 회의실 안에는 우려와 냉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의 눈엔 걱정이, 어떤 이의 표정엔 왜 하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미얀마에서, 가나에서 해냈던 그 기술 몽골에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이 예전에 기적을 만들었듯 이제 우리가 그 기적을 전수할 차례입니다.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규 박사, 몽골은 한국이랑 다릅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환경과 싸우는 일입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야겠네요. 기술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협력을 넘는 일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일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스스로도 궁금했습니다. 문득 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1970년대 초 경북 안동의 한 논에서 아버지는 손수 호미로 모판을 갈며 말씀하셨습니다. 명규야, 쌀 한 톨이 사람을 살린다. 이걸로 너도 먹고 살고 이 나라가 산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농촌진흥청에 공식 파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몽골 홉두도 볼강군에 K벼 재배 기반을 정착시킨다. 1월 중순 파견이 승인되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몽골에서 벼를 키운다고요? 얼어 죽을걸요. 진짜 거기까지 가서 뭐 하려고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단순히 연구원이 하나의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농업 기술의 진짜 저력을 증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손에는 작은 씨앗 봉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보올벼. 한국이 1992년에 자체 개발한 극조 생종 벼로 짧은 기간 안에 자라고 추위에 강하며 알이 꽉 찬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건 이 작은 씨앗이 아니라 이 씨앗을 심는 우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머지않아 몽골의 황량한 대지 위에 푸르게 피어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2시퀀스 초원의 냉소. 2024년 1월 몽골 홉두도 볼강군. 비행기에서 내려 트랩을 밟는 순간 마치 냉동고 문을 연 듯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영하 28도. 얼굴에 닿는 공기는 날카로웠고 입김은 두께 있는 김처럼 퍼져나왔습니다. 몽골 KOPIA 센터 소장으로서 첫 공식 방문. 저와 동행한 2명의 연구원, 그리고 현지 코디네이터 바얀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볼강군의 시험 포장 예정지를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대지였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평원 위에 가끔씩 운막 같은 게르가 보였고 목을 길게 빼고 풀을 뜯는 야크떼가 드문드문 눈에 띄었습니다. 바람은 거칠고 건조했고 태양은 뜨거웠지만 공기에는 습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벼를 키운다고요? 연구원 중 한 명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밖으로는 꿋꿋이 말했습니다. 기적은 늘 불가능해 보이는 땅에서 시작됩니다. 차량은 2시간이 지나서야 볼강군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현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의 차관, 잠발체렌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 박사님, 먼 길 오셨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한마디는 외교적 인사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간절하고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범 재배가 아니다. 이건 한 나라의 식량 안보를 위한 실험이다. 하지만 그런 저의 결심과는 달리 현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볼강군 외곽의 시험 포장 후보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지 농민들과 만났습니다. 농민협의회장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벼가 아니라 모래가 자랍니다. 아무리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 해도 이곳의 밤 추위는 사람도 감당 못합니다. 다른 농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고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수차례 실망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단순한 회의가 아닌 반복된 좌절에 대한 학습된 체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 속에서도 저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의 한 알의 희망은 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모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벼 종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진부올벼라는 한국 품종입니다. 혹독한 기후에서도 살아남고 짧은 생육 기간에도 알이 꽉 차는 극조 생종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씨앗, 정말 이 땅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그날 저녁 KOPIA 몽골 센터의 임시 게르에서 혼자 남은 저는 난로 앞에서 진부올벼 종자 봉투를 꺼내 손에 올렸습니다. 검은 봉투 안에 든 작은 씨앗들.
그건 곧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초원에 작지만 단단한 꿈을 심을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게르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엔 수천 개의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고 달빛은 초원을 은색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한 줄기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이 씨앗이 살아남는다면 두 나라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라 희망의 실험입니다. 새 시퀀스 최종 확장 첫 모판의 죽음. 2024년 2월 초 몽골 홉드도 볼강군의 새벽은 여전히 어둡고 길었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19도를 가리켰고 하우스 위로 눈보라가 부드럽게 내려앉았다가 곧바로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일주일째 교대로 하우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온도 조절, 수분 유지, 외부 기온 체크. 마치 신생아를 돌보듯 씨앗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는 온갖 장치와 임시 구조물로 빽빽했습니다. 짚을 덮어 열을 잡고 바람기를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고 낮에는 햇빛을 받아들여 내부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밤에는 다시 덮개를 씌워 열을 가두었죠. 손끝은 이미 동상으로 갈라졌고 동료 연구원들의 얼굴엔 수면 부족과 긴장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아침 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냄새 속에 섞인 숨막히는 썩은 냄새. 저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비닐을 젖히자 하우스 안쪽 모판은 검은 얼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영상 3도에 머물러 있었지만 밤사이 급격한 냉기가 스며들어 뿌리 속까지 얼어붙었던 것입니다. 소장님 다 죽었습니다. 연구원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우스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손에 올려봤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아무 기운도 없었습니다. 작은 씨앗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첫 모판의 죽음이구나. 잠시 뒤 농민들이 몰려왔습니다. 협의회장이 하우스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젊은 청년 바트르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농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먼.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실패를 겪은 사람이 내뱉는 익숙한 체념이었습니다. 잔발체렌 차관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확신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상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의 공허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게르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진부올벼 종자봉투를 꺼내 손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번의 실패와 성공을 거쳐 개발된 극조 생종벼. 하지만 이 땅에선 싹조차 틔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몽골의 일 최고 최저기온 변화, 토양 수분 함량, 일조량, 하우스 내부 열 보존 효율, 바람의 유속, 거기에 한국벼의 생육 사이클을 겹쳐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결국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추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반복된 온도 충격이 찾아왔고 육묘 기간이 너무 짧아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묘 기간 40일 확보, 모내기 6월 이후로 조정이라는 해답이 도출됐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팀원들을 깨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지훈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짜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뭘 몰랐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이번엔 배웠으니 다르게 해봅시다. 그날 아침 잔발체렌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린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정적 후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르군요. 그 순간
그의 한마디가 더 이상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의 선언이었고, 그 신뢰는 다음 도전을 위한 진짜 걸음이 됐습니다. 내 시퀀스 데이터가 길을 열다. 실패는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충격도 없이. 그저 하우스 안에 쌓인 냉기처럼 서서히 스며들더니 모판 위의 작은 생명을 모두 얼려버렸습니다. 2월 7일 이후 우리는 사흘간 말을 아꼈습니다. 게르하는 한기가 가득했고 동료 연구원들은 눈을 피했고 현지 농민들도 더 이상 하우스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다음 길로 향하는 지도라고 믿었습니다. 게르 한쪽에 펼쳐둔 화이트보드 위에는 실패 원인 분석 노트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내부 온도 유지, 실패, 야간 외기 급변, 육묘기 과단기 설정, 토양, 내 산소량 부족, 종자, 내 수분 침투율 저하, 새벽마다 일어나 하우스 주변 온도 변화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새로 설치한 자동 온도 센서를 통해 10분 단위로 기록을 뽑아 열흘치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결국 해답은 데이터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조생종 벼 생육 주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진보울벼의 적정 육묘일수는 최소 35일. 하지만 첫 시도에선 7일 만에 본답 이식을 강행했습니다. 그건 싹이 나오기도 전에 전투에 내보낸 병사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몽골 토양의 깊은 동결층은 야간 냉기를 뿌리 아래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표면 온도와 무관한 지중혈 손실이라는 복병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육묘 기간을 40일로 연장합니다. 둘째, 야외 본답 이식 시기를 6월 둘째 주로 조정합니다. 이 두 가지 조정만으로 뿌리가 땅에 적응하고 야간 냉기를 견디는 생존 조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몽골 식량농업 경공업부에 보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잔발체렌 차관과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정밀한 계산에 근거한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감으로 재배하지 않습니다. 우린 데이터를 심고 데이터를 수확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기술자가 아닌 동료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농민협의회도 다시 초청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젠 말이 아닌 수치로 설득해야 할 때였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페이지. 실패한 모판의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위에 제가 쓴 문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실패는 증명이다. 우리가 시도했음을, 그리고 배웠음을. 농민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질문이 나왔고, 의견이 이어졌고, 심지어 어떤 농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도 같이 모판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죠.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우스를 보강하고 육묘판을 새로 준비하고 토양의 산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NPK 혼합 비료를 도포했습니다. 토양 산도는 8.5에서 6.5로 떨어졌고 수분 흡수율도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3월 초 드디어 다시 파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종자를 심는 제 손이 처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알, 한 알, 정확한 깊이, 적정 간격, 충분한 수분과 온기.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이 씨앗이 정말로 살아남을 거라는 예감이. 그날 밤 게르 안에서 팀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이해했으니까요. 5시퀀스 확장 진부울벼의 생명력. 2024년 3월. 몽골의 겨울은 여전히 길고 단단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도 땅은 얼어 있었고 바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논밭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는 다시 진부울벼를 심었습니다. 지난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토양 산도는 반드시 6.5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육묘 기간은 40일 이상 확보해야 하며 온도는 낮엔 20도 이상, 밤엔 10도 이상을 유지해야만 이 씨앗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더 두껍게 보강하고 토양엔 하루 2번 피 조절제를 뿌렸습니다. 밤엔 전기 히터와 즙을 함께 덮어 온기를 유지했고 낮에는 직사광선을 조절하기 위해 반투명 차광막을 씌웠습니다. 지훈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실험이 아니라 무슨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뿌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있는 거죠. 그날 파종은 그 어떤 연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알 한 알 씨앗을 손에 올리고 정확한 간격과 깊이에 맞춰 흙을 덮었습니다. 물은 소량씩 스프레이로 뿌렸고 온도 센서와 습도 센서를 하우스 구석구석에 설치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일, 5일, 7일. 비닐하우스 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습기가 많아지고 땅은 말랑해졌고 햇살이 들어오는 각도마다 땅속 어딘가에서 작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새벽, 저는 평소처럼 새벽 근무를 위해 일찍 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습도계가 평소보다 높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고 하우스 안엔 연한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비닐하우스 구석 한 켠에서 작고 여린 초록빛이 하얀 수증기 사이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제 안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났구나, 드디어. 바로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 씨 이리 와보세요. 이거 싹이 트였어요. 지훈이 허둥지둥 달려오다가 그 초록 줄기를 보자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와, 진짜. 이 조그만 게 살아있네요. 우리가 살렸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새싹 가까이에 가져갔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그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감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의 얼음처럼 차갑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싹이 났답니다. 초록이 올라왔다네요. 하우스 앞엔 다시 농민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중 협의회장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벼가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청년 바트르는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곤을 내요. 우리 땅에서 벼가 자란다고. 아이들도 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비닐에 김을 불어 그 안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팀원들과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이었지만 그건 어느 고급 만찬보다 값진 축배였습니다. 벽에는 싹이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으로 쓴 문구 하나. 기술은 씨앗이지만 믿음이 물이 됩니다. 이젠 아무도 고개를 저으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벼가 아니라 바람이 자란다. 는 말 대신 여기에도 쌀밥이 오는구나. 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초원에 벼를 심은 게 아니라 이 땅에 희망을 심은 거라는 것을. 6시퀀스 초원의 논, 모두의 손 최종 사천자 맞춤 버전. 진부올벼가 싹을 틔운 날 이후 하우스 안엔 매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김서린 비닐창에 손바닥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고 어른들은 눈으로 확인한 초록 생명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만히 서서 오랜 시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싹이 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본답, 다시 말해 논을 만드는 일. 몽골의 초원 위에 논을 만든다는 건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비탈진 지형, 알칼리성 토양,
물길 없는 사막형 기후 속에서 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팀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유묘를 이식할 공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P8.2에 이르는 토양을 매일 100평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질소엔 인피, 칼리케이 복합 비료와 황산칼슘을 투입했고 산도를 6.5까지 낮추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몽골 볼강군엔 논농사를 위한 관계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부올변은 하루 평균 35리터의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싹이 아무리 건강해도 본답에선 버티지 못합니다. 회의 끝에 우리는 인근 18km 떨어진 오르온강에서 물을 실어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말이 쉽지. 매일 2톤 가까운 물을 트럭으로 나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협의회장이 먼저 말했고 바트르와 그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에 2번 우리가 나르겠습니다. 트럭이 없던 사람들은 오토바이에 물통을 싣고 왔습니다. 더 작은 아이들은 플라스틱 병을 들고 하우스까지 물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물이 모였고 흙이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논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작은 둑을 쌓고 물을 퍼붓고 하루에도 12번씩 손으로 씨를 재며 초원의 땅을 논이라는 공간으로 바꿔갔습니다. 논이 만들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누구는 손에 삽을 들고 누구는 집단을 나르고 어떤 아이는 진부올벼라 적힌 손글씨 표지판을 꽂았습니다. 어느 날 하우스 앞에 앉아 모판을 보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땅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같이 하는 건 처음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기술로 시작된 일이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증거였죠. 6월 초 드디어 유묘를 본답에 이식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팀은 정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간격 15cm, 줄 간격 30cm, 뿌리 깊이 4cm. 그 기준에 맞춰 진부올벼 유묘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처음엔 저희만 모내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내기 당일 마을 사람들이 손에 모종삽을 들고 조용히 논으로 걸어왔습니다. 우리도 해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 논은 우리 모두의 논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직접 뿌리를 잡고 흙에 살짝 눌러 심고 물을 뿌리고 다시 뿌리를 정리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햇살이 내리쬐었고 논은 점점 초록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날 오후 게르로 돌아온 저희는 조용히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기술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훈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품는 순간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논이 조성된 이후 사람들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게르에서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 논에 들러 물을 뿌리는 어머니, 학교 가는 길에 논 사진을 찍는 아이들, 저녁이면 논 앞에서 앉아 이야기 나누는 노인들. 논은 더 이상 농업 기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을의 중심, 공동체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잔발체렌 차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논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논은 단순히 쌀을 기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과 기술이 함께 자라는 몽골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 말에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쌀이 나라를 살렸고 사람들이 그걸 함께 키우며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초원의 논은 그렇게 모두의 손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7시퀀스 수학의 날 제작성, 공백 제후의 사천자 이상. 2025년 9월 17일. 하늘은 맑았고
초원의 바람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몽골 홉두도 볼강군, 몽골 최초의 벼 수확일. 이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밤을 흙 속에서 보냈고 수많은 고개를 넘으며 이 한 끼의 가능성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논 앞에 모였습니다. 기자들과 정부 관계자, 농민들과 아이들까지 오늘은 모두가 농부였습니다. 논 위를 감싸는 황금빛 물결. 벼는 키는 작지만 알이 촘촘하게 여물어 있었고 햇살을 받아 줄기마다 금색으로 빛났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돌며 그 웅장한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고 카메라 렌즈는 수확을 기다리는 이삭 하나하나를 클로즈업하고 있었습니다. 저 벼알 하나에 40년의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잔발체렌 차관이 논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손수낫을 들었습니다. 그 옆엔 바트르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차관이 낫을 내리쳐 첫 뼈 한 포기를 베는 순간 논 위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오오오. 그 벼 이삭은 곧장 손으로 들어 올려졌고 사람들의 박수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몽골 역사상 첫 벼입니다. 차관이 벼를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아이들은 흙을 밟으며 뛰었고 노인들은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심스럽게 한 포기의 벼를 꺾어 손에 올렸습니다. 짧고 단단한 알, 쌀알마다 꽉 찬 생명력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40년 동안 몽골에서 실패했던 수많은 실험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낸 수많은 밤과 절망이 모두 이 한 포기에 응축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해낸 게 아닙니다. 이건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수확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진행됐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한 포기 한 포기 벼를 베어냈습니다. 베어진 벼는 마른 집 위에 하나하나 올려졌고 임시로 만든 건조대 위에서 햇살을 머금고 말라갔습니다. 그날 오후 최종 수확량이 측정됐습니다. 진부올벼는 10회당 500kg. 같은 지역에 심은 타 품종의 3배 이상. 그 어떤 품종도 이 초원 위에서 이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정부 보고서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KOPIA 몽골센터 진부올벼 재배 성공. 몽골 역사상 첫 자생벼 수확. 재배 면적 5배 확대 추진 예정. 몽골 국영방송은 저녁 뉴스에서 이 장면을 메인으로 보도했습니다. 화면엔 아이들이 벼 이삭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왔고 옆 자막엔 이렇게 떴습니다. K벼, 몽골의 식량 안보를 바꾸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게르 안 목재 테이블 위엔 처음으로 수확한 진부올벼 쌀로 지은 밥이 놓였습니다. 하얗고 찰진 쌀밥.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하나 들기까지 모두가 조용히 그 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발체렌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확이 아닙니다. 이건 몽골의 자립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 경북 안동의 그 논에서 호미를 들고 말씀하시던 모습. 명규야, 쌀 한 톨이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 이 먼 초원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벼 한 톨은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든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8시퀀스 기술보다 큰 것 제작성, 공백 제외 약 4,100자. 수확의 다음 날 아침, 몽골 볼강군의 하늘은 약속된 듯 말없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논 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논 가장자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 마을 어르신, 아이들,
그리고 멀리서 온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까지 누구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르 안엔 어젯밤의 잔치 기운이 남아 있었고 밥이 담긴 그릇엔 처음 수확한 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보울벼로 지은 찰밥은 갓 지은 김을 머금고 있었고 수증기가 조용히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틀의 어머니가 한 숟갈 떠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네요. 작은 목소리이지만 그 말엔 깊은 감동이 실려 있었습니다. 잔발첼엔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고 그는 잔을 들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수확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몽골과 한국이 함께 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급자족의 꿈이 이 논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을 뻗어 잔을 건넸습니다. 오명규 소장님, 당신은 단지 기술을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믿게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잔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내부에선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3년 한국의 작은 논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벼 모내던 기억, 아버지가 쌀 한 톨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신 말씀, 몽골에 얼어붙은 땅 앞에서 밤마다 온도계를 붙들던 그 순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하나의 씨앗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논을 통해 배운 것은 기술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 말에 주변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잔을 내려놓고 한 걸음 나아가 논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흙이 부드러워지고 이삭이 고개를 숙인 벼들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 눈앞엔 드론이 찍은 하늘샷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초원 위에 펼쳐진 금빛 눈이 바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이 논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꿈입니다. 불신을 딛고 희망을 일구고 함께 걸어온 여정의 증표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둘 나와 손으로 벼를 만지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고 아이들과 농민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들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몽골 국영방송 화면 속 자막은 이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K벼, 몽골의 자립을 여는 희망. 40년의 도전, 한날의 기적으로 꽃피다. 방송, 영상 중 한 인터뷰에서 협의회장은 말했습니다. 이 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와 몽골 농민의 손이 함께 만든 우리 공동의 기적입니다. 그 말이 스피커를 타고 전국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불려나갔고 마이크를 잡은 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논 위엔 기술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 함께 땀 흘린 연대, 작은 희망을 심은 사람들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가진 도구이지만 결국 이 논을 지킨 건 기술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손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마음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노인들은 눈물 짓고, 농민들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게르 안에선 작은 의식이 열렸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밥을 나누었습니다. 그 밥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나라의 미래를 약속한 밥이었습니다. 차관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우정과 미래를 위하여 잔을 들고 우리는 조용히 건배를 나눴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쌀을 심은 게 아닙니다.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초원을 넘어 마음의 논으로 퍼질 것입니다. 그 뒤 몽골 정부는 즉시 발표했습니다. 진부울벼 재배 면적을 향후 5배 확대, KOPIA 몽골 센터와 몽골 현지 연구기관의 공동 품종 개발 계획, 타 지역 확산 시범 포장 사업 추진, 한국 쪽에서도 후속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기후 적응형 품종 연구, 모바일 농업 기술 전수 프로그램, 지역 농민 대상 교육 및 확대 재배 지원 등
이 노는 이제 실험을 넘어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기후대에서도 몽골의 경험이 벼 재배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귀국 전날, 나는 논 앞에 섰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벼, 주름진 농민의 손,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두가 그 장면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 우러나는 감동과 함께 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씨앗이었고, 신뢰와 연대가 비가 되어, 사람들이 물이 되어 키운 이 벼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